안녕하세요. 대우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중앙에너비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 이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패턴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현재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적인 흐름세를 보도록 하면은 이 주봉의 흐름상 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구간이 2024년 4월 15일 날 기록했던 이 단기 고점 구간, 그리고 2023년이죠. 10월 16일 날 기록했던 고점 구간과 비슷한 이 구간에 속해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윗꼬리 형식도 비슷하게 출현을 해주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만큼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되어 있는 구간이다. 매물대가 쌓여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물량 자체를 해소하는 기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때문에 현 구간에서 조정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고 재차 강한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 이 거래량 측면을 보더라도, 이 수급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시금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정세를 보여줄 확률이 좀 존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봉의 흐름상으로 보더라도 전일부터 지금까지 정말 강하게 상승을 해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에 대한,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감안은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패턴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이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 계단식 모습으로 단계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띄었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이 과매수 구간 이후에 이 매도세, 이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주봉상 현재 구간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조정보다도 더욱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와주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그럼 이 영상을 통해서 풀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매도세가 출현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물량 자체를 고려했을 때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적인 흐름상으로 봤을 때도 이 단기적으로 과열된 모습을 보여주고 난 뒤에 기간적인 조정, 가격적인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무시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사실 지금 원유 섹터가 상승하는 이유 자체는 테마성 이슈가 굉장히 짙죠. 이러한 이슈 자체는 리스크가 동반된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진행을 해보고, 현재 에너지 패권 자체도 봤을 때 굉장히 급격하게 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부분과 조금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유가적인 측면까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나와주고 있는 이슈 자체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재료라고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이 이미 과거에도 여러 차례 나왔던 이슈입니다. 하지만 경제성까지 확보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결국 이번 상승 모멘텀이 지속 가능한지, 혹은 단기적으로 끝나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 상반기, 내년 상반기에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을 아직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되는 상황이다. 경제성까지 확보가 될 수 있을지는 좀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이슈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가장 빠르게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거나 유가가 상승할 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구간은 이런 두 가지 모멘텀과는 별개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료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리스크를 동반하고 있는 재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좀 건전한 상승을 위해서는 결국에 유가도 함께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24년 4월 달과 같이 유가가 한 87달러, 80달러 후반 정도까지 반등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되면 더욱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공급이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이 가시화가 되면 될수록 유가도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공급적인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에 단기적으로 원유 재고를 살펴봐야 됩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이제 좀 나오게 되는데 6월 5일이죠. 6월 5일 23시 30분에 이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모습을 보여준다. 공급이 감소한다. 그렇게 되면 유가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중국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현재 제조업 지표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인민은행이다. 인민은행이 지분율을 인하를 해주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면 이 관련돼서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뭐 철강석 가격부터 해서 석탄 가격 그리고 원유까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게 된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주면 유가 역시 상승 탄력을 받아주면서 재차 중앙에너비스의 건전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자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대선 앞두고 중동 리스크가 있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쟁 리스크를 다시 한번 좀 부각을 시킨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의해서 유가 역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항상 뭐 패턴적인 이슈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고 하면 분명히 운임비 상승까지 이어지고 인플레이션 촉발 그리고 유가 역시 1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국내 증시에서 테마성을 띌 수 있는 이슈가 있었죠. 이 탐사 시추 관련된 이슈 플러스 유가 관련된 부분 역시 상승 탄력을 견인을 해주면서 중앙 에너비스 주가에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제가 우려를 했던 구간이 있었죠. 23년 10월달 그리고 24년 4월달 단기 고점 구간을 형성을 했던 전체적인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조금 더 크게 살펴보게 되면 항상 현재 비슷한 구간에서 윗꼬리가 강하게 출현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업된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할 점은 결국에 리스크적인 측면에 대한 모멘텀, 현재 모멘텀이 리스크적인 측면을 동반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조금 증명이 되었던 근거인 유가가 상승해주는 모습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러한 유가 상승은 수요적인 부분과 공급적인 부분인데 공급적인 부분은 미국의 원유 재고가 있다. 원유 재고가 낮은 모습을 보여주면 유가 상승하고 중앙 에너비스 주가도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수요적인 부분은 제조업 지표를 봐야 되는데 현재는 좋지 못한 결과값이 계속해서 출현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유동성을 좀 공급을 해주면서 다시금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면 기름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해주면서 중앙 에너비스 주가도 23년과 24년 이 단기 고점 구간을 좀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중앙 에너비스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